무더운 여름 저녁, 손에 잡히는 차가운 맥주 한 캔의 그 짜릿한 순간, 그 시원한 한 모금이 온몸에 퍼지며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기분,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친숙한 맥주가 사실 소주나 양주보다 더 큰 위험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스쳐간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조금은 날카롭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68세 정민수 씨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 오랜 친구들과 맥주 3캔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시간을 삶의 작은 축제로 여겼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의 낙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발가락에서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그 고통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고 그는 밤새 신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의 진단은 단호했어요. 통풍 발작. 그는 3달 동안 사랑하는 손주와 공원에서 뛰놀던 소중한 시간을 빼앗겼고 집안에서 고통과 외로움 속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같이 놀자 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던 그 기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그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에요. 정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오늘 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왜 맥주가 가장 위험한 술이 될 수 있는지 그 4가지 숨겨진 위험을 하나씩 깊이 파헤쳐보고 동시에 건강을 지키면서도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 그리고 손주와 함께 웃으며 보낼 소중한 순간들을 위해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더 밝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작은 깨달음이 될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20대, 30대엔 소주 한 병을 거뜬히 비우고도 다음 날 아침 뽀송뽀송 일어나던 시절이 있었죠. 친구들과 새벽까지 웃고 떠들어도 피곤함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때의 추억, 아직도 생생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소주 반 병, 아니 고작 2잔만 마셔도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나른한 경험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하며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하셨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체내 수분은 15%나 줄어들고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은 무려 30% 가까이 떨어져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훨씬 높아지고 취기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같은 약물들은 알코올과 만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68세 박재민 씨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예전엔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셔도 다음날 아침 멀쩡히 시장에 장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주 2잔만 마셔도 하루 종일 어지럽고 속이 뒤집혀요. 도대체 내 몸이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처음엔 이해가 안 갔죠. 그의 목소리엔 당혹감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알코올에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의 술자리 추억은 소중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을 조금 더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이어갈 때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맥주가 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한 술이 되는지 그 4가지 이유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통풍과의 강한 연관성입니다. 통풍, 이 단어를 들으면 그냥 관절이 좀 아픈 거 아니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풍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에요. 혈액 속 요산이라는 물질이 바늘 같은 결정체로 관절에 쌓여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66세 박정민 씨의 이야기는 이 위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20년 넘게 매주 맥주를 즐겨왔어요. 처음엔 발가락이 간간히 욱신거리는 정도였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운동화를 신을 때 살짝 불편한 정도라 그냥 참고 지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통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발가락이 너무 아파 이불 한 장 덮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결국 병원에 갔을 때 통풍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안아줘 했을 때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그 아이의 실망한 얼굴을 보는 게 더 아팠죠. 그의 눈가엔 아직도 그때의 아픔과 미안함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왜 하필 맥주가 통풍을 유발하는 걸까요? 맥주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소주나 양주보다 무려 4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이 퓨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바뀌어 통풍의 주범이 됩니다. 게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니 통풍 위험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맥주를 마시는 65세 이상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통풍 발생률이 2배나 높았습니다. 통풍은 한번 생기면 반복되기 쉽고 손주와 공기놀이를 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사소한 일상조차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맥주가 과음으로 이어지기 쉬운 특성에 있어요. 맥주는 도수가 낮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 솔직히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봤죠? 그 부드러운 목넘김, 시원한 청량감 때문에 맥주는 마치 음료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70세 이준호 씨의 이야기는 이 위험을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그는 동창회에서 소주는 건강에 안 좋다며 맥주만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한 캔, 2캔 마시다 보니 어느새 5캔을 비웠고 결국 택시 안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죠. 다음 날 아침 평소 먹던 혈압약을 먹었는데 어지러움이 심해지더니 넘어져 팔이 부러졌어요. 그때 택시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했어요. 무엇보다 무서웠죠. 그의 목소리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맥주 500ml 한 캔은 알코올 함량으로 따지면 소주 한 병과 비슷해요. 하지만 맥주는 시원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과음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65세 이상은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동이 30% 정도 줄어 알코올이 몸에서 훨씬 느리게 처리됩니다. 그 결과 취기가 오래 지속되고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이 커지며 판단력 저하로 낙상이나 사고 위험이 높아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의 20% 이상이 전날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멍으로 끝나지 않고 골절이나 뇌진탕처럼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세 번째로 맥주의 높은 칼로리는 노년층에게 큰 위협입니다. 맥주 한 캔 약 210칼로리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수준이죠. 매일 맥주 한 캔을 마신다고 가정하면 한 달이면 6,300칼로리가 쌓이고 이는 체중 약 1kg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67세 박문수 씨는 이걸 혹독하게 경험했어요. 은퇴 후 적적한 마음에 매일 저녁 맥주 한 캔을 마시며 TV를 봤어요. 처음엔 그저 소소한 습관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6개월 만에 체중이 7kg나 늘었고 건강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옷이 점점 안 맞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당뇨약을 먹어도 수치가 안 잡히니 겁이 났죠.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자전거 타자 했을 때 숨이 차서 따라가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율이 25% 정도 줄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찝니다. 특히 맥주로 인한 체중 증가는 복부비만, 이른바 맥주배로 나타나는데 이건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에요. 복부비만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50% 이상 높인다고 대한내과학회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게다가 맥주엔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당뇨 관리가 중요한 노년층에겐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식후 맥주 한 캔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 아침 산책의 여유, 이런 소소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번째 위험은 맥주의 강한 이뇨작용입니다. 맥주 500ml를 마시면 우리 몸은 약 800ml의 수분을 배출해요. 즉,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수분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69세 심요한 씨의 경험을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는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맥주 2캔을 마시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심한 어지럼증에 화장실로 가다 넘어지고 말았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이렇게 허약해질 줄 몰랐죠. 손주가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다쳤다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그의 목소리엔 아직도 그때의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65세 이상은 체내 수분 함량이 젊을 때보다 15%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맥주의 이뇨작용이 더해지면 탈수가 쉽게 일어나요. 탈수는 단순히 목마름을 넘어 인지 기능과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게다가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심장 부정맥, 근육 경련, 혈압, 불안정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 위험이 더 큽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노인 응급실 환자의 15%가 알코올 관련 탈수로 내원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맥주 음주와 관련이 있었다고 해요. 이건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탈수는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이에요. 이제 소주, 양주, 막걸리와 맥주를 비교해보죠. 각 술이 노년층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건 현명한 선택을 위한 첫걸음이에요.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1625%로 높아 한 번에 많은 알코올을 섭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퓨린 함량이 적어 통풍 위험은 맥주보다 낮아요. 단, 고도수 알코올은 간과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죠. 양주는 도수가 3545%로 매우 높아 소량만 마시는 경우가 많아 칼로리 섭취는 적을 수 있지만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이 큽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항응고제와 함께 마시면 위험해요. 막걸리는 도수가 68%로 중간 정도이고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당분과 탄수화물이 많아 당뇨 환자는 주의해야 하죠. 퓨린 함량은 맥주보다 낮아 통풍 위험은 적습니다. 반면 맥주는 앞서 말한 4가지 위험 통풍 유발, 과음 패턴, 높은 칼로리, 강한 이뇨 작용을 모두 안고 있어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술로 꼽힙니다. 71세 김영준 씨는 의사의 권고로 맥주를 소량의 막걸리로 바꾼 뒤 이렇게 말했어요. 3년간 반복되던 통풍 발작이 사라졌어요. 체중도 3kg 줄고 당뇨 수치도 안정됐죠. 맥주를 끊으니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네요. 손주와 공기놀이할 때 숨이 차지 않아서 정말 행복해요. 그의 미소엔 건강을 되찾은 기쁨과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맥주의 위험을 알았다고 해서 삶의 즐거움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현명하게 즐기는 법을 찾는 거예요. 첫째, 양을 확실히 제한하세요. 65세 이상은 일주일에 맥주 12캔 정도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셔요.
맥주 한 잔당 물 한 잔을 함께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인한 탈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셋째, 맥주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마시세요. 빈속에 마시면 알코올 흡수가 빨라져 더 쉽게 취해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통풍 위험이 높은 분들은 맥주 대신 소량의 소주나 막걸리 또는 무알코올 맥주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무알코올 맥주는 퓨린 함량이 일반 맥주의 10% 수준이라 통풍 걱정을 덜 수 있죠.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수면제 등은 알코올과 상호작용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65세 박민주 씨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만 맥주 반 캔을 마셔요. 나머지는 무알코올 맥주로 바꿨죠. 처음엔 맛이 좀 달랐지만 이제는 더 가볍고 좋아요. 건강검진 결과도 훨씬 나아졌답니다. 손주가 할머니, 오늘도 예쁘다 해줄 때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맥주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왜 위험한지 통풍, 과음, 칼로리, 탈수라는 4가지 위험 요소를 깊이 알아봤어요. 정민수 씨의 통풍 발작, 이준호 씨의 낙상, 박문수 씨의 체중 증가, 심요한 씨의 탈수 경험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부모님, 이웃 혹은 미래의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무서운 경고로 끝나지 않아요. 건강을 지키면서도 삶의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찾자는 거예요. 완전한 금주가 어렵다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69세 정인호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젊을 땐 술이 스트레스 해소였지만 이제는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에요.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조금만 마셔요. 손주와 공원에서 뛰놀 때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마신 맥주 한 잔, 오늘 선택한 음료 하나가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술자리에서 맥주 대신 물 한 잔을 또는 무알코올 맥주를 선택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웃으며 자전거를 타는 모습, 아침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을 즐기는 모습. 그 모든 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맥주에 숨겨진 위험, 통풍, 과음, 칼로리, 탈수를 알아보고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정민수 씨, 이준호 씨, 박문수 씨, 심요한 씨, 박민주 씨, 정인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건강의 소중함과 작은 변화의 힘을 일깨워줬어요. 이 4가지 위험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이미 더 나은 선택을 할 준비가 되셨죠. 지혜 콘서트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용적이고 따뜻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유익한 건강 팁과 삶의 지혜를 매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웃음, 손주와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 아침 산책의 여유, 그 모든 걸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곁에 있을게요. 지혜 콘서트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맥주 한 캔 대신 물 한 잔을 들어 올리며 건강한 내일을 꿈꿔보세요. 그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